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7일 7일이 두 개 겹치네요, 여기죠. 옥천이 만난 사람 할머니와 수다수다. 벌써 5번째 시간인가요?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우리 박나희 팀장님과 박유리 사회복지사님이 같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안 하신다고 참관인으로만 이렇게 혹시 도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날씨가 참 더워요, 여기죠. 날씨가 계속 연일 30도를 웃도는 낮에 그렇게 더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그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리식 판넬에 사실 이게 단열이 안 되고 이게 열기가 이게 안 되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얼마 전 뉴스에 보면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정도로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신 노인분들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그 김학분 어머님하고 우리 윤창수 어머님은 더위를 많이 안 타셔가지고 집에서 에어컨도 안 틀어놓으신다고 해서 대단하시다. 또 어르신들도 찬바람을 또 싫어하더라고요, 에어컨 바람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학분 어머님이 집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집에 잠깐 갔다 왔는데 선풍기를 안 틀어주고 이 부채로 이렇게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도 2개나 있는데 4개 있어, 4개. 4개나 있어요. 그러시구나. 아유, 그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이야기에는 오늘 못 나오신 분이 좀 계셨어요. 그 이정희 어머님은 그 무릎 수술 때문에 그 나오질 못하는데 그 직접 김학분 어머님의 인편에 그 직접 글을 보내주셔가지고 보내주는데 읽어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전동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 사거리에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목소리로만 지금 이제 이정희 어머님 이제 다리가 아프시니까 어디 문병도 못 가고 목소리로만 이렇게 듣는다는 이야기를 기사로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로 전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되게 병원에 치료받을 때 그 어느 지역 어머님이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신문에 나오는데 내일 언니 동생 하면서 절친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일주일 새도 남편분이 그렇게 되셔서 안타까움을 더하고요. 또 이제 오이숙 어머님 오늘 나오려고 했는데 식당을 멀리 가 계시다고 오기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글은 또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연사판 며느리 얘기를 연사판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사근사근하고 되게 부드럽고 어르신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그 멍게 무침과 뭐 이제 손 마사지를 택배로 선물로 줬다는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윤창수 어머님은 그 옛날 생각이 자꾸 이제 기억이 하나씩 떠오르시나 봐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시면 윤창수 어머님 보시면 이게 필력도 좋고 글씨가 이게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게 줄맞춤이 쫙 돼 있어가지고 정말 보면 맞춤법도 별로 안 틀리고, 그러면서 이제 냉면을 주제로 자그마치 한 3페이지 분량의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서울 이야기랑 제주도 그 흑돼지 구명을 얹은 그 냉면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잠깐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같은 컨텐츠에서. 네. 제가 원래 입맛이요. 그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그 강한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여름에 먹는 냉면도 그 비빔냉면 맵고 이런 건 안 먹어요. 아예 먹지를 못해요. 매워가지고. 예. 그 이제 평양냉면을 참 좋아하는데. 심심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하기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 번은 내가 냉면을 사준다고 데려갔더니 그게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요. 예.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의 입맛이라는 것도 길들여지는가 봐요. 그렇죠. 길들여지기 나름이죠. 각각 네. 그래서 그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그
서강대 후문 쪽에 노인 부부가 그분들이 평양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으로 그 6.25 때 넘어오셔가지고 그 그냥 자기 사는 집, 그러니까 옛날 집이에요. 허름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냥 그 냉면을 말아가지고 뭐 손님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사는 방에 밥상, 그 옛날 둥근 밥상 있죠. 거기에 몇 사람, 그냥 또 부엌 쪽에 이제 식탁 하나 놓고 한 몇 사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사람이 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참 그 음식점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내가 친정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참 여름에 그 집을 많이 갔어요. 예. 많이 갔는데 그 어느 해 여름인가는 보니까 그 집이 문이 닫혀 있고 그 바로 옆에 아주 대골 같은 큰 기와집이 아주 새로 아주 멋지게 지어졌더라고요. 그 대골 같은 집이 그 아들이 하는 집이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동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줄을 막 이렇게 길게 서 있는 사람들 틈 속에 저도 이제 서가지고 기다려서 가서 먹었는데 옛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던 그 냉면 맛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음식을 먹으면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좀 이렇게 해야 그 음식 맛이 나는 것 같은데 막 얼른 후락 막 도망가듯이 막 먹고 나오는 그런 기분이에요.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느긋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한번 가고는 제가 이제 그곳에 발길을 안 했어요. 끊었어요. 그냥 저기 했는데 그 66년이니까 1966년이니까 정말 굉장히 오래됐죠. 예. 아이고. 예. 내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그죠? 네. 나 64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초그 이제 뭐야 갓 결혼한 신혼부부 시절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방학 때마다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마다 그 어디로 이제 답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학 때는 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치예요. 예, 사치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 학생들 한 40명을 이렇게 해서 제주도로 갔는데 그 제주도로 가는 저기에 요새는 주로 이제 비행기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때는 비행기가 그러니까 대한항공이죠. 제주도에 일주일에 2번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2번도 비행기가 아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나쁘면 안 뜨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엔 지금 생각하니까 날씨 탓도 있지만은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행기 타는 손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비행기의 수지가 안 맞으면 무슨 핑계 대고 안 뜨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로 그 여행을 간다는 건 생각도 못 하고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큰 배가 있는데 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예.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아유, 뱃멀미 해보셨어요 혹시? 정말 이건 상상을 초래해요. 나도 멀미형. 그래요? 말도 못하게 배멀미를 했어요. 제가 그 배멀미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제주도를 갔다 오고 한 보름 동안 이 물 담긴 걸 보면요 눈을 감았어요.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친정 아버지가 이제 내가 막 이렇게 놀라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그 배멀미가 대단하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라서 뭐 비행기 배 뭐 이런 멀미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당신이 유학을 갈 때 일본 유학 갈 때 그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 예까지 예 배가 이제 운행하는 걸 타고 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그 기차로 동경을 가는데 그 배멀미가 그렇게 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멀미는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배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제주도에 이렇게 딱 내렸는데 이 땅을 밟는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그 땅을 밟고 이제 저기 했는데
제주도에 가면 좀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제주도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없어. 예. 근데 그 병원은 당시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수돗물 나오는 걸로 씻는다는 건 생각도 못 하고 빗물 받아둔 걸로 씻어야 돼요. 그것도 많이 쓰면 안 돼요. 요 그 양동이로 하나씩만 가져가서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 갈 때는 여름이니까 옷을 빨아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빨 걸 생각했는데 옷을 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타월 대신에 샤워하면서 내 벗은 옷으로 이제 막 닦고 그게 빨래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물이 없고 물만 없는 게 아니라 또 채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밥상에 오른 게 요새 같으면은 그 해물 반찬이 얼마나 귀해요. 막 그 비싼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해물 정말 너무 반가웠을 텐데 그 당시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채소라는 게 이게 참 그야말로 신이 준 음식 같아요. 그래서 왜 그 남극 탐험하는 사람들 지금 네. 또 남극에 연구하러 간 사람도요. 그 LED를 이용해서 채소를 기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소를 며칠 안 먹으면 뭐 못 빼긴대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채소도 없고 목욕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제일 놀란 건 이제 그 제주도 마지막 날에 이제 이 투어를 이제 다니고 이제 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냉면 예. 얘기 시작. 그 밥을 먹는데 그렇게 밥을 못 먹고 이제 그랬는데 냉면이 나온 거예요. 와, 전부 다 좋아가지고 야 이제 이 한 끼 진짜 이제 잘 먹겠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모르고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인 여자가 제주도 사투리로 뭐라고 우리는 못 알아들었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말이 안내자가 이제 해석해 주는 게 제주도에서 키우는 똥돼지로 이 고기로 냉면 고명을 썼다. 아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이 밑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맛있는 거라고. 예. 똥돼지라니까. 예, 똥을 예. 먹고 비위가 탁 상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제주도에 가서 목욕도 못했죠, 음식도 그랬죠, 화장실도 못 가겠는 거예요. 어느 날 화장실을 갔는데 막 돼지 소리가 납니까? 예, 뒤에? 친구가 막 기겁을 하고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가서 봤더니 밑에 시커먼 돼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우 진짜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상태인데 그 고기를 가지고 얹어놨더니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같았으면 나이가 좀 들고 했으니까 내가 정말 좀 참고 억지로라도 그것을 먹어야 그래도 그 음식을 해준 주인의 그 체면이 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좀 20대 꼭 까칠한 때예요. 못 먹겠다고 다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그 표정으로 보면 제주도 말은 외국어예요, 진짜. 내가 생각해서 이 서울에서 온 학생들 이렇게 해줬더니 뭐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이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표정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왔죠 그냥. 그러니까 아마 뒤통수에 대고 욕은 엄청 했을 것 같아요. 냉면을 해줬는데 예. 먹지도 않았다. 먹지도 않았다. 예. 그러니까 그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40명쯤 되는 그 저기에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말 속상했겠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똥돼지 냉면을 못 먹었어요. 근데 그 우리가 간 이후에 66년도에 그랬으니까 70년부터는 제주도에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 똥돼지를 그러니까 없어졌다. 이제 그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화장실을 개조하는 걸 때문에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역사적인 음식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러니까 우리 윤창수 어머님이 전공을 대학 때 고급미술사학과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던 것 같고 오늘 냉면에 얽힌 이야기 평양냉면과 그 돕새기 냉면 기죠? 돕새기라고 하죠? 독색이. 예, 돕새기. 그 돼지 새끼 고기를 얹어 흑돼지를 얹어놓은 그 냉면에 얽힌 일화를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벌써 10여 분이 지나갔는데요. 예,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야, 후방이 나갈 것 같네요. 예, 우리 윤창수 어머님이 신청하신 첫 곡 고전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엘가의 그 위풍당당 행진곡 잘 들었습니다. 뭐 베토벤 같은 거, 슈바이처 같은 거, 슈베르트 같은 거 그런 거 좀 멋있는. 예, 예. 거기 일단 마이크 대시고 어머니. 이 마이크. 마이크 잘. 베토벤 같은 거. 슈베르트. 또 예. 그런 거 좀 저기 틀어줬으면 좋겠다. 예, 듣고 클래식. 싶어요. 알겠습니다. 신청곡 받아놓고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김학군 어머님이 역시 글씨를 엄청 잘 쓰시고 일기를 조그만 수첩에 일기를 꼬박꼬박 쓴다는 게 꼭 메모를 해놓더라고요. 보통이 나이가 들면 기억이 이제 하나씩 지워지잖아요. 지워지고 깜빡깜빡할 경우가 네, 많은데 이렇게 뭔가 기억을 다잡으려는 어떤 그런 몸짓 그러면서 이제 조그마한 그 수첩에 보면은 메모들이 그득해서 참 좋거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또 아드님이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 거기 가수 조성태 가수시라고 그래서 가끔 옥천에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무대 공연이나 음악 작곡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사랑도 극진하고 2년 전에 이제 난구님을 저기 하늘로 떠내보내고 되게 아까도 오면서 보니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그죠? 보통 저기 사랑하신 게 아니네. 그 저는 또 친구가 남편도 좋은 저기 친구보다 더 좋은 남편이었지만 친구가 옥천에 살았었어요. 예. 걔가 그러니까 이북에서 황해도에서 국민학교 4학년 때 예. 이제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서는 저기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죽향초등학교. 예. 이름이 유정숙이라고. 예. 그 저기 유자가 저기 버들류가 아니라 이렇게 예. 생긴 거 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유자인데 예. 그 이북에서는 저기 악단을 만든대요. 악단을 만든다. 그 무용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순회를 댕긴대. 순회. 그러니까 거기에 일원이었어. 이정숙 씨가. 네, 정수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날마다 그 짓을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와가지고서는 이제 4학년 때인데 예. 뭐 장기자랑 좀 한번 해봐라. 예.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예. 그랬더니 어떤 노래를 이제 아리랑이면 아리랑 쉬운 거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부르라고 그래 우리를. 그러더니 무용을 하는데 고전 무용을 하는데 홀딱 반하게 잘해. 컵떡반하게. 얼마나 유연하게 호구 돌아다니던 일이 그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였었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귀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딸이더라고 저한테. 동갑이야 동갑. 동갑 친했구나. 네. 예. 그러는데 이제 그러기도 참 어려운데 예. 밥을 먹고 학교를 가려면 우리 구읍에 학교가 다 있었잖아요. 예, 죽향초등학교 있었죠. 고등학교가 예. 다. 예. 그러면 길목 제가 나오는 길목 예.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어머니. 예. 언제고. 어. 그렇게 이제 하루도 빠진 날이 없어. 그렇게 기다리고 그러는 것이.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잖아요. 뭐 반장이라고 시키는 일이 많아. 그럼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이제 오면은 늦는데. 그리고 지어머니 시아버지가 이북에 내려왔으니까 어렵잖아. 그래가지고 장돌뱅이를 하거든요. 삼배 같은 거 뭐 광목 같은 거 그런 천을 파는 그 장돌뱅이요 부모는. 그럼 지가 밥을 해놔야 돼. 그 밑에 남자 동생 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제가 뭐 일이 있으면 그냥 늦더라도 기다려. 그래가지고서는 그림자 같이 왔다 갔다 했어요. 단짝이었네요. 응, 그 사람은. 저는 키가 크고 걔는 적었거든. 그럼 거꾸리 장다리야. 거꾸리 장다리. 그래가지고서 날마다 그렇게 붙어 사니까 예. 정이 왜 안 들겠어요. 정이 들죠. 그런데 얘가 착해, 호응해. 그 정을 이제 저는 저기 학교나 내가 어디 글에도 썼지만은 예. 구청에 취직을 시켜줬어. 유정숙이를. 학교, 네. 저를.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랬죠. 춤으로 졸업하니까.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점심을 집으로 가서 먹어야 되는데 예.
개 보고 싶어서 걔네 집에 가서 개밥을 얻어. 유정숙 씨가 구읍에 살았었나요? 네? 다 구읍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아니 저 정구정 살았으면서 세터 세터 여기 고기 살았으면서도 글쎄 저기 밥을 집으로 먹으러 안 가고 저 아버지 우리 집은 저쪽인데 예. 여기 와서 개를 보느라고 개밥을 둘이 나눠 먹고서는 들어가. 예. 허구한 날. 예. 그런데 나를 주는 밥이 하나도 안 아까워. 지당한 거야. 그렇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렇다고 나불나불 많이 그 뭐 애정 표시를 하거나 내가 이게 좋다는 소리를 하거나 이러지도 않으면서 행동으로 그렇게 뭐든지 잘하고 내가 가면 반가웠어. 이렇게 바짝 그저 이렇게 그렇게 친했어요. 뭐 그야말로 네 맘이 내 맘이다. 이럴 정도로 친했어. 지금 어디 계셔요? 이제 더 들어보셔야 예,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친했다가 예. 그 걔하고 나하고 친한 거는 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옥천은 좁으니까 유정숙 하면 김학분이야. 그 이제 나는 이제 개덕을 또 이렇게 개밥을 많이 얻어 먹으면서 저는 지가 밥을 하니까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이제 저기 공무원한테 시집을 가서 잘 살았어. 환경 과장이기 때문에. 그 잘 살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임을 해서 계속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한 번은 내가 어디만큼 왔는데 거기를 못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데리고 오고 이제 몇 번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소식이 걔가 좀 아프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뭐 문병이라는 것이 여럿이 가서 그냥 뒤다보고 오는 거지. 뭐 약어를 사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잖아요. 예. 먹을 거나 좀 조금 사다 주고. 그랬는데 또 모임을 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얘가 무슨 정말 참 이상이 생긴 거다 하고서는 나중에 또 병원을 입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병원에도 찾아가 보고. 그러니까 그 평소에 너무너무 잘하고 마음으로 너무너무 많은 정을 베풀었고 또 그야말로 나 군청 다닐 때 밥도 가서 많이 얻어먹고 둘이는 비밀도 없고 그렇게 마음이 맞아요. 뭐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온갖 무슨 일이 있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생겼으니 너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그런 거면서도 그렇게 좋아했어. 그랬는데 얘가 모임을 했는데 안 나와. 그게 이상하다 했더니 이제 저거야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녁에 막 급하게 전화가 와. 빨리 오시라고 말이야. 김학분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안 간다고. 지가 예. 죽으면서 예. 김학분 얼굴을 보고 가야 자기가 죽는다고. 예. 빨리 찾아오라고. 예. 그랬는데 제가 설마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지. 그렇게 놓고 남편이 공무원이니까 오면 밥 줘야 되잖아. 그래 이제 그거 핑계로 그날 못 가면서 그 이튿날 친구들 다 모아서 같이 간다고 전화만 해놓고 안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죽었어. 어머. 그때 죽어버렸어. 몇 년 전입니까 그게? 몇 년 전에? 그게 그러니까 67세에 죽었어. 일찍 가셨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까무러쳤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까무러쳐서 얼마나 있었대요 내가. 그래서 집이 벌건나 했대요 그냥. 병원에를 들고 가고 막. 나중에 이제 깨보니까는 내가 살기를 살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러는지 평생에 쏟을 눈물을 다 쏟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친했고 그만큼 마음에 들었고 그만큼 훌륭했었어요 친구가. 그랬는데 그때는 간암이면 죽어요. 간암이었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죽었는데
그 친구의 정을 평생 제가 잊지를 못하고 가슴이 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남편은 시청에 이제 공무원이었었으니까 뭐 연금 타고 그때는 노량진 살았는데 가오동에 가서 혼자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남한테 잘하는 사람이 남편한테는 또 못했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괜히 그 남편은 저를 그렇게 또 이제 좋아하고 그러더라고. 자기 마누라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죽었을 때에 그 제 마음은 모든 그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그런 것이 다 도망가 버렸어. 아이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회복하느라고 기도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병이 나가지고서 정신적인 병이지. 그래가지고서는 고생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 이제 오래 되니까 그것이 이제 사라지는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그렇게 마음속에 눈물이 가득 고여버려요. 그래서 예. 그 어쨌든 20년, 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야기해 주신 거 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그 사랑했지만 김광석이 사랑했지만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 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예. 잘하셨어요. 예, 오늘 선곡이 괜찮은 것 같죠, 그죠? 이정수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했지만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 또 다가갈 수 없어서 그런 가사말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코 와닿았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내역이죠. 근데 이제 가슴 속에 이렇게 꾹 웅크려 있던 것들을 오늘 토해내시면서 눈시울도 옛날 생각이 나서 되게 친구가 사실 되게 중요하죠. 나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하면서 사실 부모님도 되게 영향이 크지만 이제 학창 시절에 가장 저한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은 친구였던 것. 친구가 복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우리 박나희 팀장님 친구 얘기 어떻습니까? 그러시고 우리 박유지 복지사님은 이게 없으십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두 분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게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기억력이 너무 또렷해서 이게 세세한 것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억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 넘어가고 70, 80 되면은 자꾸 이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년 전에 그렇게 친구를 먼저 보내고 마음고생을 하시고 이제 몇 년 동안 그게 마음에 걸렸죠. 이게 친구가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못 간 것이 계속 한이 되고 마음에 걸려서 힘들었을 것 같고 또 2년 전에 또 부군이 또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도 많이 힘들고 이게 늘 고비고비가 있으셨지만 그래도 어떤 삶의 어떤 긍정과 낙관의 힘으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늘 배웁니다. 그래요. 우리 거기 마이크는 잠깐 이렇게 굴하지 않으시군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 박나희 팀장님이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 노래를 신청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 노래 좋아하십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우리 마이크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만 좋아합니까? 네. 그러시군요. 말문이 튀었습니다 이제. 그러시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래를 이게 우리 박나희 팀장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피트 하운드인데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한 번 더 듣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 가사도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우리 아까 들었던 그 유정숙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같은 이 노래 제목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뭐 그런 이야기에 부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윤창숙 어머님 어떻게 친했던 친구들 있습니까? 저도 친한 친구들이 있었죠. 예. 근데 그 친한 친구 중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친했던 친구가 한 친구가 있는데 예. 이 친구하고 어떻게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소식이 서로 끊겼어요. 끊겼는데 이 친구가 나를 찾겠다고 KBS의 그 왜 옛날에 그 뭐 TV 사랑을 싣고 이상 뭐 그런 가족 찾듯이 뭐 이렇게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예. 자기가 거기 나오면 내가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소식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몇 번이나 나왔대요. 근데
나는 사실 그걸 봤는데 내가 그 소식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다. 연락이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어느 호텔을 갔는데 누가 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게 이미 우리가 50이 넘었었을 때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로 서로 이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참 그 친구는 자식을 잘 키웠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예. 그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부터 대학을 나올 때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애래요. 서울 의대를 나와서 지금 의사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그 머리는 누구 닮았니? 너도 1등을 맨날 한 건 아니지 않냐. 내가 보기에 그 남편도 뭐 1등만 한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담도 그렇게 하고 이랬는데 또 제가 이렇게 시골로 와버렸기 때문에 또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요새는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예. 그래도 이제 소식을 전한다는 게 이게 참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참 애틋한 친구들이 있었죠. 예. 그렇군요. 예. 아이고. 어쨌든 이게 가족 관계 말고 이 사회적 관계가 친한 친구들 간의 관계가 나의 삶을 어떤 지탱해 주는 되게 중요한 축으로 작동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우리 김학분 어머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67년 동안 사시다가 그죠? 아니 저기 여기서 10년 살고 서울에서 67년. 그러니까 서울에서 67년 살다가 다시 이제 옥천으로 네. 오셔서 이제 시집을 64년도에 갔다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 자주 찾아오는 아들 자랑 좀 한번 해주셔요? 아유 뭐 그런 걸 잘 그냥 착하고 신풍망통하고 그래요. 신통망통. 아우 그 이상 더 뭐를 바라겠어요. 아유. 그 노래를 전공을 하셨나요 원래 아드님이 노래를? 노래가 전공은 아니죠. 아 네, 전산과. 전상관인데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모르죠 뭐. 저 아버지는 예. 도레미아 소울하면 화가 돼. 아 소울이 화가 돼. 야, 그래서 어머니. 노래를 못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닮은. 다 잘했는데 예. 다 칭찬할 거밖에는 없는데 노래는 진짜 못했어. 근데 그래서 조금 하는 건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어머니 음악에 대한 조예가 또 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뭐 그런 건 아니 지난번에 저기 영어로 된 노래 보니까 다 따라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 아드님이 직접 만든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부르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이 집에 소라 푸르른 소라 그 노래 아시죠? 오늘 아드님이 같이 참여해서 부른 것 같은데 이 노래 한번 같이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아우 정말 좋네요.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 우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주
어떻습니까? 노래가 참 좋죠? 참 좋네요. 새로운데. 그죠? 와. 이렇게 저기 같이 예. 하는 거는 늘 들어봤는데 예. 이렇게 솔로로는 처음 봤네. 처음 들어봤네. 그러니까요. 네. 와. 진짜 좋네요. 좋네요, 노래가. 목소리가 아드님 목소리죠? 네. 그래요. 하여튼 특별한 시간이네. 그러니까 되게 어떠셨습니까, 윤정수?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어쨌든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 어쨌든 이분도 사실 어머니가 옥천 사람이고 옥천에서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죠? 그 옥천 출신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머니? 저요? 아니, 아니, 그 아드님. 아들이요? 예. 걔는 저기 옥천에 있었을 새가 없었지. 걔는 서울서 나가지고 서울서 가가지고. 그래도 옥천에 자주 오잖아요, 그죠, 어머님? 이제 엄마 때문에 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노래 하나 듣긴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 더 듣고 예. 노래가 진짜 너무 사계 사계 아시나요? 사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계. 예.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피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고 산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공장엔 작업등이 밤새 비추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예. 어떠셨습니까? 너무 산자야 따르라 뭐 별거 다 나오던데. 예. 저기 보니까 이 조정태 가수는 이렇게 노래를 찾는 사람들 찾아보니까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3집부터 91년도에 그 참여를 해가지고 뭐 그리운 이름,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뭐 사랑 노래, 뭐 의연한 사나 여러 노래 이렇게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진달래나 백도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도로 뭐 이런 것들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괜찮죠이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녹두꽃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녹두꽃이 또 이게 그 녹두꽃 여기 보니까 있네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요것도 이제 3집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노래도 한번 같이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죠. 한번 들어보죠. 빈손 가득히 움켜
잘 들었습니다. 너무 노래 길어서 어쨌든 오늘 재발견이죠. 아드님인지 모르셨죠, 되게. 몰랐죠. 예, 앞으로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좋네요. 예. 옛날 한번 마주쳤다면서요. 뭐 언제죠? 아드님 집에 갈 때 못 아니 저는 봤어요. 예, 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예, 안 하셨어요. 아들이 놓쳤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아무튼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